오페라 부파의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세리아의 반대가 되는 것이 오페라 부파예요. 부파라는 형용사는 이탈리아어로 웃긴다는 뜻입니다. 웃기는 오페라, 희극 오페라를 오페라 부파라고 부릅니다. BUFFA라고 쓰고요. 오페라 부파라는 것은 이제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요, 평민들이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오페라 극장에 가게 됐는데, 오페라 극장에 가보면 계속 뭐 신화, 영웅,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전설 속의 영웅담, 이런 얘기만 계속 보여주니까, 평민들이 어느 날 이런 오페라를 보다가, 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내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오페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세리아라는 것은 또 대체로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보통 3시간 넘게 뭐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3시간 내내 집중을 해서 보기도 어렵고, 중간에 뭐 수다도 떨고 밥도 먹으면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루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 얘기라는 것도 보다 보면 뭐 어떤 일정한 그런 어떤 원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좀 재미있고 웃기는 그런 것을 오페라에서 볼 수 없을까, 이런 욕구를 갖게 됐고, 극장을 만든 사람들, 오페라 극장을 경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욕구를 재빨리 캐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객들을 오페라 극장에 불러 모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막간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막간극, 인테르메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터메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테르메조라는 막간극을 만들었는데요. 오페라 세리아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중간에다가 한 20분짜리, 뭐 길면 한 40분, 그래서 20분에서 40분 정도 길이의 막간극을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이런 것은 일본의 가부키에도 들어 있습니다. 가부키 공연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좀 진지한 극을 하다가 중간에 좀 짧은 아주 웃기는 희극을 공연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또 아주 진지한 극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동서양에서 좀 공통된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막간극을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막간극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뭐 TV 연속극, TV 드라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들, 뭐 정말 때로는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할 만한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옆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것을 막간극으로 만들었고요. 이 막간극의 대표적인 소재는 뭐였냐 하면 구두쇠 노총각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요, 이 상공업으로 돈을 벌고 이러면서 교역으로 돈을 벌고 장가 안 가고 계속 노총각으로 늙는 남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요즘에는 또 다른 이유로 결혼을 많이 잘 안 하시지만, 뭐 요즘에도 또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작용을 하죠.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노총각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막 교역이 이렇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자들도 아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마스커스 비단이 유명하다더라, 뭐 어디에 가면 무슨 페르시아 향수가 유명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되면서 여자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요즘 무슨 명품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디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사올 수 있는데 어느 집 남편은 어디에 가서 뭘 사왔대더라, 뭐 이런 거 여자들은 못 가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신랑감이 좀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비단, 어디에 향수, 어디에 무슨 핸드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 굉장히 뭐 여자들이 좀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1년 사이에 알거지가 되는 남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한 40이 될 때까지, 40살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정말 그 부인이 정말 그 1년 사이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을 물건 사느라고, 예쁜 옷 사들이느라고.
그래서 너무 쇼크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말자. 너무 무서워, 여자들은. 뭐 이런, 그런 풍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회 문제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두쇠 노총각을 소재로 한 연극이나 오페라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막간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소재들이 막간극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두쇠 노총각 얘기로 이제 시작한 것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만임이 된 하녀 같은 1733년에 페르골레시라는 작곡가가 만든 막간극이었는데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극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막간극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차츰 평민 관객들이요, 오페라 극장에 입장료는 비싸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오면서 이제는 오페라 세리아는 안 보고 본극은 안 보고 막간극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간극 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것만 보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주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막간극을 이제 좀 뻥튀기 해가지고 한 2시간짜리로 만들면 훨씬 더 오페라 극장에 관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 막간극이 본극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임이 된 하녀라는 오페라는 사실 이 구두쇠 노총각이 주인인 집의 하녀가 원래 이 하녀가 주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정말 무슨 못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것처럼 연극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인이 불쌍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녀가 만임으로 신분 상승을 했는데 결국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이 오페라 부파도 처음에는 막간극으로 출발을 해서 본극으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크 오페라 시대에 펼쳐지게 됐고, 이 오페라 부파는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오페라 관객이 사랑하는 그런 희극 오페라로 발전해 가게 됐습니다.